자, 노래와 함께 이동현 차장이 앞으로 나왔는데요. 이번 소식은 도어락의 비밀번호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 자, 한밤중에 도어락 띠띠띠띠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깜짝 놀라시죠. 누군가 문을 따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도어락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차장. 네. 자, 이 나만 모르는 현관 비밀번호의 비밀. 왜 나만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 현관 비밀번호의 비밀은 모두가 알아야지 범죄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대응도 할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많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에서 이게 활용되고 있다. 어떤 얘기인지 새로 나온 얘기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이 범죄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가정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사용하고 있는데 예.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이사 올 때의 문제입니다. 이사할 때 이 번호를 대부분 초기화시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도어락은 비밀번호를 누르면 열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출입 카드를 이용하면 문을 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번호를 초기화시키면 이전에 쓰던 비밀번호는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카드만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초기화를 시켜도요. 여기에 이 비밀번호가 1234 혹은 0000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이렇게 초기화시키면 아예 비밀번호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범죄자들은 알고 있죠. 1234 아니면 1234. 0000. 예.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마구 눌러보는 겁니다. 그냥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털컥 열리게 되면 바로 집 안으로 손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그래요? 초기화시킨 이후에도 번호를 재설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번거롭거나 아니면 아예 없어졌으려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범죄의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께서 상당히 열심히 지금 설명하는 걸 듣고 계시는데 그런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집에 이렇게 도어락을 설치를 해놨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번호로 안 하고 이 카드키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카드키. 편하니까 누르는 것보다는 예. 카드키를 딱 대면 문이 열리니까. 오, 진짜 그냥, 열리네요. 그럼요. 바로 열리네요. 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면은 이제 밖에서 열리는 거죠. 예, 예. 이렇게 열리는군요. 그렇죠. 대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번호를 누르는 게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들 쓰고 계신데 그렇죠. 이것만 쓰다 보니까 초기 번호를 0000이나 1234로 돼 있는 그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범인들이 그냥 가서 1234 눌러보고 0000 눌러본다. 그렇죠. 그래서 되면은 열리고 그렇죠. 훔치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이 카드키만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뉴스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리 초기화 버튼을 누르고 하셔도 네. 지워지지 않는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34 혹은 0000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있습니다. 다른 번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자신의 아파트에 이 도어락에 몇 번의 초기 비밀번호가 설정이 되어 있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을 해보시고 네. 만약에 흔한 1234나 0000이다 하면은 빨리 지금이라도 번호를 재설정하셔야 안전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빨리 바꾸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도어락인데 네. 이건 버튼식인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그 터치를 하게 되면요. 네. 꺼지고 터치를 하게 되면 다시 뜨는데요. 예. 이렇게 1, 2, 3, 4 한번 눌러보세요. 3, 4 별표. 그냥 열리네요. 그냥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1, 2, 3, 4 하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게 흔하게 쓰고 있는 범죄 수법입니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 범죄자들이 번호를 알고 들어가는 또 범죄 다른 수법이 범죄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건 어떤 거죠? 자, 흔하게 보면은 네. 집 보러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 보러 가죠. 그렇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냥 부동산에만 의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부동산 중개업소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자, 짜장면이네요. 집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렇게 문을 열어줘요. 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분이 번호를 잘 보고 있다가 기억을 해서. 혼자 다시 와서 가볍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나오는 이런 고전적인 수법을 쓰는 범죄자가 아직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런 예방법을 위해서는요, 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번호를 좀 길게, 네 자리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좀 길게
복잡한 번호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요. 네 자리로 뭐 짧은 번호, 같은 번호가 반복되는 번호를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번호 키 있는 부분이 이렇게 특정이 되게 됩니다. 닳게 되거든요. 네. 0번이나 1번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면 그 부위만 닳게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어느 번호가 달아있나라고 살펴보고 그 번호를 몇 번 두드리다 보면은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그렇겠네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고급화된 도어락이 아니라 그렇죠. 일반적인 도어락의 경우에는 이 번호가 누르게 돼 있는데 아주 번호가 닳게 되기 좋게 돼 있죠. 이런 번호들일수록.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누르다 보면 그 번호만 번호들이 닳는다는 거죠. 인쇄된 부분이 닳는다. 그렇습니다. 번호를 자주 바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좀 긴 번호를 하면은 많은 번호가 닳게 되니까 한꺼번에 많이 닳게 되면 범죄자들이 확률적으로 맞추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러네요. 근데 지금 네. 이 카드도 복사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런 또 수법이 또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집주인을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네. 마치 이사 온 사람인 것처럼 떡 접시를 하나 들고 갑니다. 네. 그러면은 자, 띵동 하고 누르면 집주인이 예. 안에서 문을 열어주죠. 이렇게. 그렇죠. 안에서 문을 열어주겠죠. 네, 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 안에서 문을 열어주게 되면은 자, 뭐 한번 설정을 해보죠. 네. 문이 열립니다. 열었어요. 예, 열어주세요. 그쪽으로 자. 당겨야겠네요. 예. 자,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 네. 예, 문이 열리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집주인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떡 접시를 줘요. 예, 떡 받았어요, 제가. 예, 주면서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잠시만요. 예. 접시는 지금 좀 돌려주시겠어요? 아, 그럼 제가 이제 가야 되죠. 문은 열려 있죠. 예. 그 사이에 범죄자들이 잘 알죠. 이 안쪽에 그 설정 버튼을 누르고 이 카드, 이 출입 네. 카드를 가지고 재설정을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출입 카드가 이 도어락의 그래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야. 입력만 누르고 이 카드를 대면 이 카드가 여기 출입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종 수법을 써서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자신의 카드를 가지고 집에 손쉽게 예. 침입하는 그런 빈집털이 방법까지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벌써 13차례나 그런 식으로 해서 예. 4천만 원을 훔쳤다. 이렇게 하니까 손쉽게 이웃이 떡을 가지고 오니까 예. 방심하고 문을 닫지 않은 사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가짜 카드를 진짜 카드로 만드는 이런 아주 사소하면서도 예민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르는 사람이 집에 찾아왔을 때는 집 안에 들이지 마시는 게 기본이고요. 문을 항상 닫고 나서 대화를 그래야겠네요. 진행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일단 낯선 사람이 왔다. 그러면 무조건 문은 닫아 놓은 상태에서 그 열쇠 주변을 지키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도어락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도어락이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업체 관계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KC 인증을 받은 도어록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열쇠에 대한 사업을 계속하는 업체인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도가 난 업체들이 있어요. 본인이 쓰기에 편하신지 그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버튼 방식을 좀 선호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터치 방식을 좀 선호하시고 지문인식 방식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내부적으로 잠금 장치는 후크 타입의 제품이 가장 유리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밑에 손잡이가 있고 위에 보조키를 다는 게 좀 더 이제 번거롭긴 하지만 보안성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좀 더 유리한 부분은 있는데요. 자, 도어락도 종류가 참 많은데 지금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지문 인식 방식이 제일 좋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좀 가격이 비쌀 것 같은데. 그렇죠.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것까지 정리를 해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지문 인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장 첨단이고 보안도가 높다 보니까 가격도 비쌉니다. 네. 대체적으로 손잡이가 있는 지문 인식 기능을 보면은 40만 원대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예. 터치식이냐 버튼식이냐 해서 5만 원에서 10만 원씩 차이가 있고요. 네. 손잡이 유무에 따라서도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이런 가격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저희 정리해드린 뉴스 쭉 보셨으면 빨리 비밀번호 설정 안 된 분들 이제 비밀번호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외부인들에게 번호를 알려주셨던 분들은 빨리 비밀번호 바꾸셔야겠습니다.